네, 화요일의 모닝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저희 코스닥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던 상황인데 이 확인을 하고 보니까 야 진짜 얇은 얼음장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거나 이게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버블이라는 게 터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터져봐야 하는 거고요. 네. 썰물이 빠져나가 봐야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이 방송에서 제가 고밸류에이션 코스닥에 대해서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수요일 날 내추럴 엔도텍 판문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한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일제히 코스닥이 큰 네.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명히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팩트만 놓고 보면 크게 흔들린 거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는 예전 같은 우상향, 지금 아예 정형화된 우상향 그래프를 코스닥이 이어가기에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도 바이오 주식들이 또 큰 폭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매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얘기들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요. 그 환매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올해 누적으로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올해 누적으로만 계산을 했는데 올 초에만 하더라도 환매 금액 레벨 자체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3월경 이때쯤서부터 환매 규모가 꽤 큰 폭으로 이제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4월경 굉장히 큰 폭으로 환매가 늘었고요. 최근에 좀 얇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투신권들 여전히 열심히 팔고 있죠. 제가 엑셀로 누적을 자료를 다운을 네. 받아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히 얼마나? 올해 누적 환매 금액이요. 예. 4조 8,208억입니다. 4조 8천억.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하나 보일 텐데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죠? 네, 4조 8천억. 네. 예. 그러면 올해 수급 동향에서 봤을 때 4조 8천억의 매물이 나간 창구는 투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우리 지금 외국인의 매수와 투신의 매도가 충돌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란 거죠. 충돌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와 개인의 매도가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4조 8천억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큰 폭의 매도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만 지금 유일하게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누적으로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매도인데 지금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배울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메이저 따라가라라는 거였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래소와 개인이 사고 있는 코스닥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많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그래프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최근에 3음봉을 크게 두드려 맞았고요.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다. 어제, 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3음봉 이후에 양봉이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선물 매도 계약수가 양쪽 합쳐서 6,750계약입니다. 양일 합쳐서. 그러면은 거래소도 약간 부담스러운 레벨에서 속도 조절이 나왔고 3음봉 이후에 양봉이 나온 코스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래소가 단기적인 탄력성 둔화를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 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코스닥이 급락 이후에 한 번 정도 오를 거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전일 시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메이저를 따라가라. 이 외인 수급을 좀 전략을 취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다음 지속적인 강세를 기대를 해도 좋은 분위기겠네요. 네. 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정말 네.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보죠. 우리가 닷컴 버블 터졌을 때 2000년에 닷컴 버블이죠. 이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 날아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술 뭐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보게 되면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고 나서 좁혀집니다.
그리고 가치주들이 죽어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벌어져 있던 괴리가 따라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위기 터지기 전에 07년도 때 또 다시 한번 괴리가 벌어졌죠. 그때 굴뚝주들 날아갔었죠. 미래에셋 주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때 뭐 조선주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괴리가 벌어져 있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줄어들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꼭 40배, 50배짜리 주식도 괜찮다. 지금 밸류에이션 100배짜리 주식에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시점에 됐을 때는 한쪽은 꺾일 주식이고 어느 한쪽은 올라갈 주식이라는 거죠.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를 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밑단에다 쏘는 게 유리하다. 최근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투신권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던 매도 수급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밀고 가라라는 부분이고 코스닥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5월 달에 발표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밸류에이션을 지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이면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코멘트들도 코스닥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지 않겠느냐. 풍선 효과 생각해 보시면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부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누르는 힘에 손을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부풀었던 쪽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차트 몇 개만 더 보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아시아권 모습인데요. 인도 날아가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분명히 줄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늘었어요. 싼 밸류에이션에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외국인이 사서 오른 시장.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분율은 오히려 떨어졌죠. 뭔 얘기일까요? 외국인이 산 종목들이 안 먹혔다는 얘기예요. 예.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이 먹힐 시점이 됐습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와 겹쳐지는 교집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에 기관이 팔고 있다가 돌아서는 쪽의 종목들 좀 모아놓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 관점에서 관심 종목도 지난주에 계속 이어져 오는 부분에서 골라 담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여기 HTS만 잠깐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뭐 비슷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 현대차 이런 것들 많이 삽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기관 투자자예요. 최근에 5호 거래일 동안에 매수로 반전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포스코 그렇게 안 좋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적도 쇼크였고요. 그거 삽니다.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거 얼마나 공격적으로 매도했었어요. 이런 것들 매수로 반전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밑단에서 머리를 드는 종목들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유리할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형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